대통령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인 K2 흑표전차가 막강한 화력을 뽐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치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안보와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 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의 해안포 훈련이 있을 때 서해도서 주민들이 많이 긴장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안전,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각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서실과 내각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테러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급 대테러 부대의 창설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11사단이 K2 흑표전차를 비롯한 최신의 장비를 동원해 기동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새로 도입된 장비를 전술적으로 운용하며 적의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2 흑표전차의 포신 끝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어 K21 장갑차와 K30 비호의 사격이 이어집니다. 전방에 위치한 표적은 순식간에 무력화됩니다. 육군 11기계화 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가 경기도 양평 비승사격장에서 실시한 전투사격 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장병들의 전투 의지를 다지고 새로 도입된 장비의 동계 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K2 흑표전차와 K30 비호 등 최신의 장비를 내세운 사단 기갑부대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뛰어난 사격 능력과 기동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K2 흑표전차는 정지 사격뿐만 아니라 기동 간 적 표적을 신속히 제압하는 전투 사격도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뢰지대 개척 장비와 교량 가설 전차 등과 함께 장애물을 극복하며 기동하는 협동 훈련도 펼치며 통합 전투력 운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부대는 지난 1월 일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K2 흑표전차를 도입했습니다. 장병들은 K2 도입 후 처음으로 가진 실전적인 사격 훈련을 통해 새로운 장비의 위력을 체험하고 전투 시 운용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적보다 월등히 뛰어난 K2 전차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습니다. 기계화 부대 장병들은 최신의 장비를 보유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그에 걸맞은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오늘도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랑사단 화이팅!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한미 양국이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운용 연습은 지난해 4월 한미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 출범 이후 5번째로 실시되는 연습입니다. 한미 확장 억제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습에서는 한미 동맹의 의사결정과 기획, 지휘 통제, 연습과 훈련, 능력 발전 등 5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연습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위협하는 일련의 가상 상황을 상정해 정치적, 군사적 수준의 위협 평가와 대응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이, 미 측에서는 엘레인번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와 하브라함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하며 한미의 국방외교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합니다. 운영연습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작전, 그리고 이행지침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병무청이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내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학생 입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 입영원의 접수는 3월부터 5월 사이와 6월에서 8월, 9월에서 11월까지 모두 3차례 받습니다. 재학생 입영원을 신청하는 본인의 징병검사 일자와 관계없이 신청할 때마다 1월에서 12월 중 원하는 입영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영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나 공공-IPN이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본인이 희망한 월과 적성을 반영해 올해 12월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결과는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우편으로도 개별 안내합니다. 2017년도 재학생 입영 신청 공석은 7만여 개로 내년도에 징집으로 입영하는 10만여 명의 70%에 해당됩니다. 병무청은 징집으로 입영하는 인원의 약 70%가 대학생임을 감안해 이들의 학사 일정 관리와 취업 준비 등 군 복무기간과 학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재학생 입영 인원 공석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공직자에게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덕목일 텐데요. 방산비리로 추락한 오명을 벗고 재도약하겠다는 방사청의 다짐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청렴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뢰가 저하되고 이는 곧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여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단상에 오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된 10분 분량의 원고를 단호하게 읽어내려갑니다. 장 청장은 오랜 시간 공들여 탑을 쌓는다 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사청 개청 이후 10년간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올렸음에도 방산비리와 부실로 한 번에 무너진 민낯을 꼬집은 겁니다. 썩어 빠진 관행과 적폐를 도려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 투명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삼성오시라는 말처럼 날마다 3번씩 몸을 살피는 마음으로 관계자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감독하는 주체가 되어 비리가 새어들 틈도 없는 촘촘한 근무를 쳐야 할 것입니다. 회의에는 반부패 척결과 준법 관련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전 세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전문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부패 인식 지수가 168개국 중 37위로 중간 이상 정도의 순위. 하지만 8위인 싱가포르와 18위인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강력한 준법의식과 개혁을 통해 현 상황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불신과 법치 불신, 투자 저해, 청년 불만을 낳는다면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 주고 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엄정하게 좋은 동창, 선후배 관계 및 친인척 관계와 부당행위, 이권, 부패 행위는 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것이 사회 통념적으로 이젠 받아들여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에 대한 내부 신고자도 사회적으로 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장관이나 우리 청장, 또 참모총장들이 평소 이러한 반부패 문화에 관심을 갖고 준법 담당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접 이야기와 건의를 듣는 것입니다. 부패와의 끊임없는 싸움, 끈질긴 전쟁에 나선 방위사업청.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방위사업 분야가
청년 문화의 표본으로 거듭날 것을 바랐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가 올해 신입생도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육사 287명, 공사 175명의 생도들이 정식 사관생도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열린 육군사관학교 입학식에선 76기 신입생 287명이 정식 사관생도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신입생도들은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으며 특히 28명의 여생도는 역대 최고인 4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입생도 가운데 92명은 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와 군 적성 우수자에 대한 우선 선발 제도에 따라 입학했습니다. 외국군 수탁생도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서 각각 1명씩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도들은 오는 29일부터 신학기 학사 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육군 장교이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이 길을 걷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저도 4년 동안 생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9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선 68기 신입생 175명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정식 사관생도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공군사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서 몸과 마음을 조국관을 마치고 꼭 멋있는 중의 공군 장교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68기 생도들은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으며 특히 여생도는 무려 69.2대 1의 경쟁을 거쳐 14명이 입학했습니다. 또한 나한 시력 0.5 미만의 저시력 우수자도 지난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시력 교정 수술 적합 검사를 통해 입학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외국군 수탁생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알제리에서 각각 남생도 1명씩과 몽골의 여생도 1명 등 모두 5명이 입학했습니다. 한편 공사는 입학식 행사 이후 영내에서만 실시하던 면회를 가족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에 따라 예년과 달리 공사 인근과 청주 시내에서도 가능하게 배려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 2014년에 현역 군인 자녀와 순직한 군경 자녀를 돕기 위해 설립된 군경자녀 교육진흥원이 창립 2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바로 군인 자녀 교육 후원 감사의 밤 행사인데요. 후원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순직 군경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군인 자녀와 순직한 군경 자녀를 돕고 있는 군인 자녀 교육진흥원이 지난 19일 국방 컨벤션에서 군인 자녀 교육 후원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종규 KB국민은행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진흥원이 더욱 번창해서 더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천안함 임무 수행 중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전사한 고 최황건 원사의 딸 등 8명의 군경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군인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김태영 이사장은 감사 인사에서 평생 삶에서 한 일 중 가장 보람된 일이 군인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민고가 잘 운영돼 군인 자녀들이 희망을 품고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2월 18일 설립된 군인 자녀 교육진흥원은 군인 자녀 기숙형 학교인 한민고 지원과 한민 리더십 캠프, 전몰순직 군경 소방관 유자녀 장학금 지원 활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국방대학교 총동창회가 2015년 국방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모교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에게 수여되는 국방대상은 매년 안보와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방대 졸업생 중에서 선발합니다. 올해는 이강두 전 대한생활체육회 명예회장과 김인우 한국무역협회장, 박창명 병무청장 등 7명이 수상했습니다. 국방대는 1955년 국가안보 정책에 관한 연구와 국가안보에 관한 교육을 위해 창설됐으며 개교 이래 군인과 공무원, 일반인 등 1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외국군 장교 졸업생 100여 명도 졸업 후 본국에서 한국과의 군사교류 협력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후예를 향해 6번째 시간, 예비생도들에겐 생활관에서의 생활 역시 훈련의 일부분인데요. 긴장감 가득했던 60기 예비생도들의 생도생활 지도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야외 훈련을 마친 예비생도들이 생활관 청소에 나섰습니다. 바로 생도생활 지도 시간을 준비하는 건데요. 아무런 말도 없이 생활관 청소와 개인 정비에 열중인 예비생도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목적은 군인으로서 항상 호실 정리가 완벽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 그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얼마나 갖출 수 있느냐, 그 능력을 점검하는 데 아무래도 생도생활 지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비생도 생활 지도를 실시한다! 드디어 시작된 생도생활 지도. 분대장 생도의 레이더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아! 위치! 어디야? 중앙입니다! 다 옮겨라! 네! 상태 닦았나? 네, 창틀은 다 닦았습니다. 확실하게 닦았나? 예비생도, 그 먼지가 나오지 않도록 닦겠습니다. 닦았어. 구두약이 없어서! 전투화를 못 닦았다는 게 말이 돼? 바닥 청소를 했는데 바닥에 이렇게 흠집 많아. 물건들을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지적될 때마다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 예비생도들. 지금의 상황이 무척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요. 가까이 와라. 분대장 생도의 날카로운 눈엔 생활관 정리 상태가 영 서툴게만 보입니다. 옷장 예비생도지. 부족한 예비생도가 있으면 2명이나 있는데 왜 챙기지를 않아? 동기를! 사랑한다! 동기를! 생도생활 지도. 동기를! 단순히 정리 상태만이 아닌 생도의 자세와 동기애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분대 동기에 모두가 공동으로 쓰는 공공구역은 더욱더 깨끗한 상태가 강조됩니다. 세면대 물기, 벽에 붙은 거미줄, 예비생도들에겐 보이지 않았던 것들까지 분대장 생도의 꼼꼼한 지도 아래 행도생활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묻어나오는 먼지는 입소 후 2번째 생도생활 지도 시간. 좀 더 잘하라고 긴장감을 주긴 했었지만 분대장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확실히 많이 개선됐다고 느낀 게 오늘은 지적할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했는데 완벽하게 안 되는 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지적을 하고. 오늘 밤 동기들의 편한 잠자리를 책임질 불침번 근무자들. 몸은 좀 고된 하루였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은 하루였습니다. 처음 사선에 선 60기 예비생도들의 0점 사격 현장. 낯설고 긴장된 마음을 가다듬고 한 발 한 발 방아쇠를 당긴 예비생도들의 0점 사격 훈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오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980년대와 90년대의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보시죠. 육군 제586일 부대 의무 근무대는 경계 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순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내과, 위과, 치과, 한방 진료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진료는 부대 장병들에게 사기 진작은 물론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과 질병 예방에 노력함으로
대군 신뢰도를 증진하고 민관군의 유대를 한층 강화했는데 동부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료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라크 측에 2월 24일 오전 2시까지 쿠웨이트로부터 무조건 철수 개시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발표했으나 사담 후세인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다국적군은 쿠웨이트 해방을 위한 지상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라크군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다국적군이 쿠웨이트와 이라크 영내에서 북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극적인 성공을 거두어 쿠웨이트 시티 외곽까지 진격했습니다. 다국적군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의 군병력은 서부 이라크 지역에서의 측면 공격 작전을 벌이는 한편 이라크의 힘없는 저항은 전의를 이미 상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군 3252 부대는 2월 23일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여수에너지 소속 LPG 운반용 차량이 가스탱크와 충돌해 연쇄적인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 대형 화재 진압 요청을 받고 부대 화학소방차 4대와 지휘차 등 총 5대 차량을 사고 현장에 급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광주 지역 소방 차량들이 대형 가스 폭발을 우려해 진입을 못하는 것을 치밀한 작전을 세운 공군 장병들이 불길을 잡아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군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펼치는 등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조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